비폭력대화 뽀개기 8장, 오늘은 공감의 힘이라는 파트입니다. 이 오늘 할 파트는 거의 다 사례가 연속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우리가 각자 이제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먼저 이야기 나눠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아니, 저는 우선은 199페이지에서 윗부분에 암담해 보이던 일도 누군가 진정으로 들어주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런 이제 문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감의 이제 힘이 이 첫 페이지에 잘 표현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암담해 보이던 일도 누군가 진정으로 들어주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에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해결 방법을 찾기보다는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밤마다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밤마다는 아니지만 밤에 이제 전화를 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주변인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들이 이제 해결 방법을 잘 찾아서 가더라고요. 그런 기억들이 좀 있네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문장 밑에 바로 이어지는 얘기가 어떤 대안학교의 교장님이 하시는 그 일화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 학생이 얘기를 할 때 교장 선생님은 그 머릿속에 좀 조바심이 좀 들고 있잖아요. 뭐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거를 떠올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학생이 앤더슨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다만 선생님이 제 말을 들어주셨으면 해요. 라고 말을 하니까 그때 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회의실에서 나를 기다리는 어른들은 신경 쓰지 말자라고.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 내 앞에 앉아서 제가 얘기를 들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저도 속으로 나 뭐 해야 되는데, 아 맞다 나 그거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이 일화를 좀 보고 나서 아 나도 사실 그게 뭐 그 사람들이 기다리건 말건 그 사람들이 중요한 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회의를 앞둔 선생님이 그 면담 신청을 한 학생을 앞에 두고 회의를 생각을 하다가 그 아예 회의에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자고 결심을 한 게 되게 그 인상 깊으셨나 봐요. 네,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솔직히 많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좀 기다린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치. 그 사람들이 기다린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건 아니지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 사람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거니까 우선순위를 그렇게 매길 수도 있겠네요. 그쵸. 이 순간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앞으로 강님은 그런 선택을 하실 생각이 드셨나요? 이걸 보면서? 저는 실제로 MVC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런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만족스럽다. 혹시 강님 MVC를 어디서 배우셨나요? 내면 탐험에서 좀 배우기 시작한 거죠. 내면 탐험에 들어오시면은 저와 같은 변화를 여러분들도 겪으실 수 있다는 점. 아, 되게 기쁘네요, 근데. 그러게 진짜 기쁘다. 실제로 이런 변화가 강님의 삶에 있었다고 하니까 기쁘다. 혹시 떠오르는 변화가 있으신가요? 이런 게 되게 평소에 많아져서 뭐 하나를 찍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뭐 상대방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머릿속에 또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냥 표면적으로만 이러고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들으면서 정 집중이 안 된다 싶으면 아 근데 미안한데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야 서로에게도 도움이 되고 근데 좀 그 정도가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머릿속에서 비워요. 비우고 그냥 내려놓고 집중을 하는 게 좀 습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멋지다. 멋지다. 저는 201페이지에서 학장님이
대학 강사들이 학생들이랑 공감하는 걸 보니까 너무 걱정스러웠던 거죠. 너네 상담사 아니니까 학생들이랑 그런 이야기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르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라고 했습니다. 학장님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했냐 그랬더니 우리는 학장이 걱정하는 것을 공감으로 들어주었습니다. 그분은 혹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을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말을 들어주더라도 우리가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장도 우리가 이렇게 글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듣자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강사님들이 학생들의 말도 계속 들어주고 학장님도 안심시키고 또 학생들의 그 성적도 공부도 더 잘하게 됐다. 이런 결과까지 이제 도달했다. 이 사례를 보면서 대학 강사들이 학장들과 교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상하관계에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학장님이 너네 하지 마 이랬을 때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네 알겠습니다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학장한테 한 번 더 공감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들도 하고 이제 둘 다 안심시키고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이뤘다는 것이 되게 기뻤어요. 기쁘고 신기하다. 이렇게까지 또 할 수 있구나 회사에서. 신기했어요 이게. 우리가 상하관계에 있는 조직에서는 공감이 참 어렵긴 하죠. 저도 이제 경험이 있었지만은 그 다른 사람의 말을 명령으로 좀 들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명령을 내가 들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바로 들면서 이제 내가 그 명령을 안 들었을 때 어떤 나한테 처벌이 온다거나 이런 걱정들이 먼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물론 이제 그 그러니까 명령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초점을 맞추면은 진짜 나의 윗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충족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도 같이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 사례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하구나 하면서 신기하긴 한데 실제로 해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보다 상사이신 분들은 워낙 상사이신 분이 저한테 말을 할 때 네라고 하는 말을 예상하고 얘기를 하지 또 뭐 구구절절 무슨 말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말하지는 않을 테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막 구구절절이 뭐 어떠한 것이 걱정되시나 봐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드네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떻게 보면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상사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 더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렇죠. 지금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아마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많았으면은 그것들을 이렇게 막 풀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진짜 어렵긴 하네요. 막막해요. 어렵죠. 그래서 인상 깊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도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두려움이 큰 거죠. 그걸 했을 때 또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가 또 처벌받으면 어떡하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이런 경험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이제 공감을 시도했을 때 다른 변화를 경험을 하면은 그게 이제 앞으로 내가 그 시도를 계속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앞으로 내가 윗사람과의 이 관계에서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길이 생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처음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처음에 좀. 네. 저는 202페이지부터 이어지는 그 마샬 로젠버그하고 그 거리의 갱들과의 대화에서 인상 깊었던 것들이 또 있었어요. 이 갱들이 이제 계속 마샬 로젠버그를 무시하고 대화를 좀 잘 안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그래서 마샬 로젠버그는 이제 내 느낌과 나를 좀 더 존중해줬으면 한다는 그 욕구를 솔직하게 말하면서 나의 여린 면을 그들에게 드러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비웃었다.
라고 써 있어요. 오, 저런. 마음이 상하셨다니 안 됐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마샬 로젠버그가 이제 상처를 받는 걸 선택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또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이 그들의 행동 뒤에 숨은 느낌과 욕구에 귀 기울일 수도 있었다. 이 두 가지 선택 중 마샬 로젠버그는 이제 그들의 느낌, 그들의 숨은 고통과 욕구를 듣는데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순간에. 그러니까 이제 이것까지 보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를 무례하게 대해하고 나를 되게 조롱하고 있는데 나는 그 상황에서 나도 화가 나잖아요. 근데 비폭력 대화에서는 이제 자기 공감을 먼저 해야지 상대 공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내 공감은 나는 내 거는 그럼 언제 말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좀 걱정이 됐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마샬 로젠버그는 그들에게 집중하기를 선택하면서 그들이 좀 더 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이끌어 나갔단 말이죠. 여기 뒤에 보면은 계속해서 나는 들은 말을 때로는 반복하면서 그의 말에 계속 귀를 기울였다. 우리의 대화는 40분간 이어졌다. 나는 변화를 느꼈다. 그들은 내가 진심으로 이해한다고 느낀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의 전환, 모리스님이 자주 이야기하시는 그 에너지의 전환이 이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마샬 로젠버그도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갱들과 소통하고 싶고 상담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들을 충분히 얻어가는 시간을 가졌다는 걸 보면서 205페이지 상단 분홍색 박스에 다른 사람의 느낌과 욕구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써져 있는 걸 보니까 아까 그 궁금증이 들었던 것들이 조금 안심이 됐어요. 자기 공감을 할 필요가 없나? 잠깐, 근데 나 갑자기 또 그런 궁금증이 드는데, 그럼 마샬 로젠버그는 자기 공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건가? 아예? 우선은 네.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저는 이 문장들을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마셜 로젠버그는 그 사람이 어떤 표현을 했을 때 그 표현들을 연민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이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기 위한 어떤 비극적인 표현으로 바라보고 이 사람의 뒤에 어떤 욕구들이 있길래 이런 표현을 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마샬 로젠버그는 상처를 안 받은 거네요. 자기 공감이 필요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었고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자기 공감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면 아마 다른 사람의 공감으로 넘어가기 좀 어렸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이제 마셜 로젠버그는 좀 숙련되어 있으니까 그 순간 선택하는 힘을 발휘했을 수도 있죠. 내가 자기 공감을 좀 필요하긴 한데 다른 사람 공감을 좀 더 하고 싶어. 그래서 그걸 선택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그 선택이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를 인지를 했으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은 처음에 이제 갱들에게 나를 좀 더 존중해줬으면 한다는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한 다음에 얘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네. 그게 저는 자기 공감을 시도했다. 내 공감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갱들이 비웃었을 때 그때는 이제 상대 공감을 선택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여기에서도 그 자기 공감을 했다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좀 더 뭐 상처를 받거나 해서 뭐 부드럽게 얘기해 줬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자기 공감이 나왔을 텐데 상대 공감을 해서 상대방의 그 마음을 좀 더 추측하고 읽어주는데 집중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분이 선택을 할 때 계속 어떤 자유공감을 할지 상대공감을 할지 계속 그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좀 선택을 하면서 이 대화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무엇인가 이걸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아마 마셸 로젠버그는 그걸 계속 인지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 갱과의 이런 만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는 연결을 가고 싶어. 그걸 잊지 않고 그러면 그걸 위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라는 것의 관점으로 그들의 말들도 그들이 이런 표현을 했고 거기서 내가 상대 공감을 했을 때 연결이 내가 가고자 하는 연결에 더 도달할 수 있어. 그런 판단으로 이제 이 사람 갱들의 느낌과 욕구를 읽어주려고 노력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훈련된 분이라서 조금 더 이렇게 네, 수월했지 않을까. 만약에 그 자유공감이 좀 덜 됐거나 그 화가 올라오는 저 같은 사람은 바로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사실. 화가 나서 자유공감을 뭐 비폭력적으로 소리를 지른다든가 아니면 폭력적으로 소리를 지른다든가 뭐 둘 중 하나는 했을 것 같은데 이걸 듣고도 저 사람들의 말은 어떤 욕구의 비극적 표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뒤에 있는 욕구를 추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맞아.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 살해자들 있잖아요. 다들 너무 숙련된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뒤쪽에 이제 공감으로 위기를 면하기로 넘어가 보면 여기서도 이제 막 갑자기 강도가 와가지고 옷 다 벗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가 몸을 떠는 것을 어떻게 눈치채냔 말이야. 그거를 눈치를 채고 지금 매우 두려우시군요 라고 뱉었단 말이지 말을.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저거를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리고 막 그 뒤에는 뭐야 막 칼 들고 와가지고 목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칼을 탁 이렇게 댔는데 그랬는데 그때도 대화를 하면서 이제 위기를 모면했던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참 이 정도로 하려면 얼마나 숙련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읽었던 것 같기는 해요. 우선은 네. 그냥 이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이분이 연습 모임을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연습 모임이 보통. 그러니까 일주일에 매주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그런 사고가 내 일상에도 묻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내가 연습했던 것들이 떠오르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을 이게 최선의 선택을 생각했겠죠, 그분은 그 당시에. 그거를 선택해서 사용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래, 맞아. 그러니까 꾸준히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런 것들이 좀 그래야 내가 일상생활에서 좀 적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의 생각의 습관과 대화의 습관은 정말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온 거잖아요. 이 습관들이.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의 지식이나 배운 걸로 바뀌지 않는다 결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네요. 저도 동의가 되는 게 계속 그 전에 제가 모임을 열거나 아니면 모임을 참여해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모임을 할 때는 거의 뭐 숨 쉬듯이 MVC가 나왔었는데 요새는 제가 모임을 열지도 않고 이제 모임을 참여를 하지도 않으니까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MVC를 어떤 식으로 했었던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거나 내 얘기를 할 때 어떻게 MVC를 했었지라는 의문이 갑자기 그저께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일상적으로 좀 연습을 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알아차리셨다니 축하드립니다. 그러네. 사실 이 표현들을 제가 그 MVC 저희 모임 오실 때마다 보물찾기 모임이든 올 때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깨달아야지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말로 이거 계속 연습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대부분 넘어가서 건일님의 깨달음을 들으니까
저는 좀 안심이 됩니다. 저는 그 자유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여기에 사례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207페이지에 보면은 약물 중독센터에서 근무하는 분의 일화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밤에 그 마약을 한 것 같은 남자가 와서 위협을 하잖아요. 그때 되게 위기 상황인데도 잘 슬기롭게 대처를 하셨던 게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고 보니까 208페이지에 화난 사람 얼굴 앞에는 절대로 하지만이라는 말을 들이대지 말라 이런 말을 기억하고서 대처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뭐 사실 이분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이 센터에 수용할 수 있는 방이 없었으면 우리 같으면은 뭐 하지만 방이 없어요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 이분은 그렇게 말하는 대신 정말 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군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런 말을 선택한 것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은 저도 생각이 많이 해보게 되는 게 그러니까 그 하지만이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정방이 없다고 해도 좀 나의 이런 욕구, 나의 이런 필요 이런 거를 좀 알아차려주고 좀 다른 대안을 찾아준다든지 아니면 그냥 아까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대화를 그냥 들어주기만이라도 해도 좀 감정이 해소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일화를 보면서 저도 평소에 하지만이라는 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뭐 제가 뭐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거는 일종의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이 일화처럼 도와줄 수 없다고 해도 처음에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시군요. 뭐 힘드셨군요. 뭐 이렇게 좀 말을 건네는 게 좀 필요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좀 개인적으로 많이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사례에서 이제 이런 상황, 이 남자랑 대화하는 상황이 한 30분 정도 지속이 됐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마셜 로젠버그가 그녀한테 정말 무서웠겠군요 라고 이제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이 여자분이 자기는 무섭지가 않았다. 대화가 몇 번 오간 후에는 그렇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집중해서 그의 느낌과 욕구에 귀를 기울이자 그가 더는 괴물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 남자의 욕구와 느낌에 집중할수록 저는 그 사람을 채워지지 않은 욕구 때문에 절망에 빠진 한 인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네. 이렇게 본인 안에서도 에너지가 전환이 된 거죠. 이 사람이 무섭고 나를 위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되게 불쌍한 사람이구나. 자기 얘기 아무도 안 들어주고 되게 사람 대접 못 받아가지고 되게 속상하구나 이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이 사람이 필요한 것에 도움을 더 줄 수 있게까지 이렇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실 로젠버그가 왜 여기 다시 오셨냐, 이 정도로 이제 MVC 쓰실 수 있으면은 이제 다른 사람 가르쳐도 된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또 굉장히 공감되는 상황이 나왔는데 이제는 어머니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엄마한테는 여전히 하지만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화가 난 엄마에게는. 가족에게 공감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를 또 한번 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사람이라서 더 어려운 거겠죠. 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사례들 볼 때마다 아니면은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엄청 화나 있는 사람을 보면은 절벽 끝에 서 있는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절벽 끝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막 소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때 이미지로 손을 내미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거. 그래서 그 절벽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당겨주는 거. 그러니까 너가 지금 절벽 끝에 서 있지만 혼자가 아니다. 같이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약간 이런 걸로 이미지가 저는 좀 떠오르더라고요.